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결국 두 분 중에서 범죄 혐의자보다는 정치 초보자분을 택한 거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우선은 저는 지금 보면은 2심이 3월 26일 날 선고가 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그때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선거제도 아닙니까? 네. 근데 선거제도라는 게 뭡니까? 유권자들이 이 그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5개 재판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네. 나머지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불행하게 이제 탄핵이 인용이 버리면 60일 내에 이제 그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이겨야죠. 이겨야 네.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 똑같으세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편하죠. 근데 문제는 다 합해도 전국적으로 30%밖에 안 돼서 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교환하고 조금 생각 다른 사람들 배척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제 민간 국가를 지정된 걸 두고서 이제 촉발된 어떤 핵무장론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공격.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던데. 이게 가짜뉴스도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때문에 이런 주의 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다. 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연구소와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정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했던 거는 사실은 모르는 가짜 뉴스인 셈이죠. 저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전투기라든지 또는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핵을 공유하는 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명문화하고 좀 더 우리가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래서 수준을 높이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토는 지금 현재 그 5개국에 지금 전술핵이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은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에는 핵이 있는데 지금 남한에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핵을 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에게 계속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안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같은 그런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네.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본 거죠. 사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있어서 우리 이 안 대표님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뭐 후회도 좀 되실 것 같고.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한쪽 후보는 범죄 혐의자고 한쪽 후보자는 정치 초보자인데 예.
저처럼 이제 십몇 년간 정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3기 밀에 뭐 거의 유일하게 38석의 정당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선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당이 네. 작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3당 실험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도저히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두 분 중에서 범죄 혐의자보다는 저 정치 초보자분을 택한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런데 없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저 포함해서 예. 전 국민 누구도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물론요. 예. 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공동정부 약속을 했을 때 예. 저는 DJP 연대처럼 반반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자신 있고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그 과학 기술, IT나 BT 다죠. 네. 그 다음에 또 교육? 교수를 했으니까 교육. 그 다음에 의사 출신이잖아요. 복지 뭐 그러니까는 예. 의사. 그리고 또 그 대학 교수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네 교육, 예. 복지, 그리고 경영인, 경영. 경제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 추천해 드리고 좋은 정책들 추천해 드리면 네.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등용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다가 네. 나중에 생각을 정리했던 것이 책임의 크기와 그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추천한 사람을 썼는데 실패했다. 네. 그럼 그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인 거죠. 뭐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께서 원하는 사람을 임용해서 정책이 실패하면 네. 그건 사실 대통령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대통령께서 모든 국정 전반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결과가 지금 이제 108석 역사상 여당으로서 대참패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이제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전 대통령이 되면 혹시 같이 계시는 모습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나실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뭐 저 나름대로 위로도 해드리고 그다음 또 무엇보다도 여권의 이런 뭐 여러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이 각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사실 앞으로 그 임기를 다 채우시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사실 최후 변론 때 직접 말씀하셨죠. 본인이 이제 그 임기 단축. 적절하게 그런 여러 가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말씀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를 직접 요청을 이제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안 하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예, 그렇습니다.